휴식은 잘 취했습니까? 계속해서 컴퓨팅적 사고 분해 단계인 두 번째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부대찌개를 동시에 만들려고 한다. 재료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부대찌개를 만드는 방법을 검색하여 각각에 대해 조리 순서를 정리해보자. 이후 정리된 레시피대로 세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세 가지 요리를 동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일의 순서와 시간을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식 종류는 세 가지로 좀 되어 있는데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부대찌개를 동시에 만드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그 레시피를 보면 김치찌개인 경우는 첫 번째 양파와 대파는 어슷썰기, 김치썰기로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분리의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와 양파를 볶는다. 김치가 투명해지면 국물을 부어 끓인다. 대파와 마늘을 넣고 참기름을 부어 마무리한다. 된장찌개의 레시피인 경우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어 국물을 우려낸다. 된장을 풀고 간을 맞춘다. 두부와 감자, 호박 순으로 재료를 넣는다. 양파, 팽이버섯, 다진 마늘을 넣고 20초 동안 더 끓인다. 세 번째 레시피인 부대찌개는 다시마, 멸치, 물을 넣어 국물을 우려낸다.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마늘, 청주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스팸, 소시지, 양파, 김치, 대파를 썰어준다. 냄비와 고기를 깔고 야채와 마카로니를 돌려가며 넣어준 다음 양념을 얻는다. 육수를 가장자리에 부어 끓여주고 끓이면 섞어준다. 이 세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첫 번째, 된장찌개와 부대찌개 육수를 한 번에 우려낸다. 두 번째,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각각의 찌개에 들어갈 야채와 김치, 스팸과 소시지를 한꺼번에 썰어 준비하고 요리에 따라 나누어 담는다. 정해진 조리 방법에 따라 동시에 또는 상황에 맞게 조리한다. 이와 같이 해결 방법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사고 두 번째 단계인 추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상화는 중요하지 않는 세부 부분을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추상화는 필요 없는 특징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반화 원리도 추상화에 속한다고 합니다. 추상화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 없는 특징 제거, 두 번째는 핵심적 특징 추출, 세 번째는 일반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 없는 특징 제거를 할 경우에는 고양이가 야옹하는 소리의 특성은 고양이의 묘사에 불필요함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특징 추출에는 고양이 얼굴 형태라든가 다리 개수, 눈, 꼬리, 털 등을 특성을 찾아내어 그리는 방법입니다. 일반화인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를 그리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적 사고 두 번째 단계인 추상화의 예시 두 가지를 가지고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특징 추출을 통하여 다른 것들과 형태상의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1번은 사과, 2번은 참외, 3번은 수박, 4번은 복숭아, 5번은 포도, 6번은 배. 자, 이 중에서 특징 추출에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을 한번 맞춰보세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였으면 정답은 5번입니다. 포도입니다. 나머지 사과, 참외, 수박, 복숭아, 배는 한 개의 특성을 갖고 있고 포도는 여러 개의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계 추론을 통한 추상화라는 것은 주어진 몇 가지 경우로부터 일정한 규칙을 추론하여 일반화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규칙을 추출하여 다음 물음에 적당한 숫자를 넣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4와 3을 거쳐서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답니다. 두 번째에서는 4와 4를 거치면 7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7과 1을 거쳐서 5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3과 7을 거쳐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4와 3이라는 것은 곱하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4 곱하기 3은 10이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곱하기 4는 16이다. 1 더하기 6은 그래서 7이다. 세 번째, 7 곱하기 2는 14다. 그래서 1 더하기 4는 5다. 마지막에 7 곱하기 2는 21이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래서 추출관계를 가질 경우 숫자는 3이 되겠습니다. 교재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컴퓨터 사고 2단계 추상화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고양이와 개 그리고 원숭이와 토끼 그림을 종이에 그린다. 그림을 모두 그리고 나면 인터넷을 이용해 고양이, 개, 원숭이 그리고 토끼의 이미지를 검색해서 해당 동물들의 특징이 자신이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는지 비교해 본다. 자신이 표현한 그림에 누락된 특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려준다. 자, 그러면 이 풀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고양이를 미리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린 다음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고양이를 검색한 다음 찾아서 현재 고양이를 그린 것과 그 특징을 찾아서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미지를 비교한 후 누락된 특징을 추가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악기 종류 중에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북, 그리고 하프 그림을 종이에 그린다. 그림을 모두 그리고 나면 인터넷을 이용해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북, 그리고 하프의 이미지를 검색해서 해당 악기들의 특징이 자신이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는지 비교해 본다. 자신이 표현한 그림에 누락된 특징이 있다면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름대로 바이올린 그림을 그린다. 그런 다음에 인터넷에서 바이올린의 이미지를 검색한다. 검색한 다음에 현재 바이올린이 그린 이미지와 비교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린다. 이런 과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또는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화면에 띄운다. 화면의 그림 또는 이미지를 다음의 빈칸에 옮겨 그린다. 각 칸은 색을 칠하거나 칠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만 가능하다. 모두 그렸으면 색이 칠해진 칸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한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좋아하는 이미지를 두 개의 이미지를 지금 현재 검색을 해서 붙인 다음 오른쪽에는 칸으로 이용한 과정을 그린 다음에 이 칸수가 채워진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칸수 개수가 11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정답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따라 이 칸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적 사고 세 번째 단계인 패턴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여러 문제들 중에서 유사성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자연의 현상 중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 이처럼 일정한 반복적인 규칙을 갖는 유사성을 발견하는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관찰하여 분해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유사성을 찾는 현상을 패턴 인식이라 합니다. 패턴은 여러 문제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패턴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패턴의 인식의 세 가지 단계를 보면 여러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특징이나 속성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고, 분해된 작은 문제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는 방법이 있으며, 일상과 업무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턴 인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특징이나 속성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식별하는 방법이고, 분해된 작은 문제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는 방법이며, 일상과 업무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형에서 보는 것처럼 패턴 인식에 대한 과정을 보면 이 직사각형의 모양에 따라 유사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적 사고의 세 번째 단계인 패턴 인식에 대해서 세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턴 인식은 주로 경영학, 경제학, 수열 이런 분야에 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패턴 인식의 의미는 패턴이나 경향을 발견하고 인식하여 적재적소에 활용을 합니다. 패턴이란 일정한 특징과 양식, 유형, 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 분야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경영지표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이클의 경향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인식하여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경제학 분야에서 보면 이 주식거래에서의 오르고 내리는 그런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인식해서 실제 투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일정한 규칙을 통한 패턴의 인식에 대한 예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나 도형의 변화로부터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일이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진행될 때 패턴 인식 5단계에 올 조약돌이 개수는 몇 개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나름대로 생각했으면 정답은 15개입니다. 자, 이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면 첫 번째 1단계는 하나, 2단계는 3개, 3단계는 6개, 4단계는 10개로 조약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는 몇 개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로 가면서 보면은 일씩 증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단계에서는 15개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패턴 인식에 관한 예제 3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제 1번과 예제 3번은 다 같이 풀어보고 예제 2번은 각자 나름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번 음악 표절의 경우 어떻게 해서 표절 시비가 발생하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표절 시비가 있는 곡들 중 3가지를 검색해보고 어느 부분에서 표절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각각
구체적으로 자세히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다 같이 풀어보면, 자, 여기서는 그 이승철 노래 중에 이 소리처와 외국곡의 그레이스 게이트라는 리스트 마이 하트라는 이런 곡을 가지고서 패턴 인식을 살펴보면 이승철의 소리처라는 가사에서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이 부분은 게이트의 Listen to my heart beat for you라는 이 가사 내용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한 돌아오라고 소리쳐 돌아오라고 말했어는 오른쪽에 Listen to my heart come closer라는 이런 가사 내용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곡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또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3번을 보면 자신의 일상생활을 회고해보고 매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을 리스트로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각자 그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생활의 규칙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규정을 보면 첫 번째 기상, 두 번째 세안, 세 번째 식사, 네 번째 등교, 다섯 번째 수업, 여섯 번째 휴식 또는 식사, 일곱 번째 학유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구조로 만들어 보면 세 가지 구조는 첫 번째 순차 구조, 두 번째 선택 구조, 세 번째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상을 한 다음에 세안하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등교하고 수업하고 휴식 또는 식사를 한 다음에 학유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선택 구조를 사용했을 경우에 등교를 한 다음 오전 수업이 있는가? 오전 수업이 있으면 참. 오전 수업이 있으면 참. 진짜 기상한다. 오전 수업이 없으면 거짓임으로 다시 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세수를 한 다음에 등교 시간이 늦었는가? 참이면 식사를 하지 않고 굶고 거짓이면 식사를 한 다음에 등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반복 구조로 해서 살펴보면 수업이 있을 경우 수업 중에서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업을 듣는 과정이고 수업이 없을 경우에는 휴식과 또는 식사를 한 다음은 학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 반복 구조는 컴퓨터 사고 4단계인 알고리즘 파트 부분에서 자세히 또한 다루겠습니다. 컴퓨터 사고 마지막 단계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만드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을 때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약속 장소에 도달하는 시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GPS를 이용하여 다른 길을 안내받아 목적지에 늦지 않도록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단계는 추상화, 분해, 패턴인식 이 과정이 끝나면 알고리즘 단계로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논리적인 표현, 단계적 절차,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서도를 통한 알고리즘의 세 가지 방법, 제어 구조를 살펴보면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 구조는 비교 판단에 따라 참과 거짓을 통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복 구조는 참일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거짓일 때는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단계에서 요리, 게임, 면적의 예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어떤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요리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리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을 순서에 입력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도토리묵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보면 첫 번째, 냄비에 도토리 가루와 찬물을 약 1대 5.5 비율로 넣고 뭉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는 냄비를 중불 수준으로 가열하여 주걱으로 젓는다. 중간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다. 세 번째, 농도가 걸쭉해지며 색이 진해지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낮춘 상태에서 15분가량 죽어 한쪽 방향으로 젓는다. 네 번째, 용기에 묵을 옮겨 담는다. 다섯 번째, 식혀서 굳으면 묵이 된다.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 도토리 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게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이 있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아래내로 차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알고리즘이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게임에서 보면 첫 번째, 출발한다. 두 번째, 목표 지점을 향해 전진한다. 세 번째, 장애물을 피하면서 중앙에 있는 건물을 진입한다. 네 번째, 건물 내의 목표지점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또 만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변과 높이에 대한 하나의 삼각형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 첫 번째,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다. 두 번째는 밑변과 높이를 곱한다. 세 번째는 그 값을 2로 나눈다. 네 번째는 그 결과가 바로 면적이 된다. 이런 순서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의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예제 1번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나의 하루 일과를 이 순차구조 그림에 맞추어 순서대로 그린다. 나의 하루 일과 중 발생했던 양자택일 해야 했던 상황을 회귀해보고 위 선택구조 그림에 맞추어 그린다. 나의 하루 일과 중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회귀해보고 위 반복구조 그림에 맞추어 그린다. 예제 2. 예제 1에서 만들었던 세 가지 구조를 결합해서 한 개의 순서들을 만든다. 예제 1과 예제 2로 같이 종합해서 보면 처음에 이제 기상을 할 경우에 오전 수업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전 수업이 있다 하면 기상을 해야 되고 오전 수업이 없으면 다시 잠을 잔다. 그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고 세안을 하고 수업이 늦었는가 늦었으면 굶기를 하고 늦지 않으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등기를 한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업이 또 있으면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수업이 없으면 휴식 또는 식사를 한 다음 하교를 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주어지면 진해닝 교수가 제안한 컴퓨터적 사고 4단계인 분해, 추상화,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